사랑하는 사람이 중국 때문에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중국은 왜? 아무 조치도 안 해줘요. 꽃다발을 든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입국장 전광판엔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내의 비행기 편명이 붉은색 연착 표시로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연착이 아니었습니다. 8,800m 상공, 평온하게 날던 여객기가 돌연 앞머리를 쳐박고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좁은 조종실 안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조종관을 뺏으려 다투는 그 지옥 같은 순간에도 남자는 아내에게 보낼 환영 문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132명의 생명이 단 몇 초 만에 연기처럼 사라진 그날, 신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한 남자의 세상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대륙의 침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 화이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민호입니다. 대구의 어느 낡은 빌라 옥상, 쏟아지는 봄볕 아래 빨래를 널고 있는 제 곁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던 여자, 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군요. 중국에서 온 린은 참으로 씩씩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저를 여보라고 부르며 제 소매를 붙잡을 때면 제 가슴 속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곤 했지요. 국경을 넘어 이 먼 곳까지 시집온 그녀에게 저는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겐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소소하지만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낯선 하늘을 날아보는 나 홀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었죠. 여보, 나 이번에 고향 다녀오는 길에 혼자서 멋지게 비행기 타고 올게요. 나도 이제 당당한 한국 아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꽃무늬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작은 가방을 챙기던 린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그녀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밖 풍경을 눈에 담더군요. 생전 처음 해보는 혼자만의 비행, 그 버킷리스트를 드디어 이룬다는 자부심과 다시 저를 만날 때의 기쁨을 미리 상상하는 듯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 가녀린 뒷모습이 제가 본 그녀의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린이 돌아오기로 한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을 정성껏 끓이고 집안 곳곳에 그녀가 좋아하던 은은한 고창기를 채워두었지요. 공항 입국장 전광판 앞에 서서 도착이라는 글자가 뜨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화면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안내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입니다. 제 가슴 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입국장을 가득 채운 비명과 오열 소리에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TV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8,800m 상공을 평온하게 날고 있던 여객기가 마치 누군가 뒤에서 거대한 힘으로 잡아당기기라도 한 듯 수직으로 꺾여 땅으로 처박혔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132명 전원 사망. 그 참혹한 숫자 속에 제 사랑하는 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 머리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린은 방금 전까지 나랑 통화하려고 했을 텐데?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같이 항공사를 찾아가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멀쩡하던 비행기가 왜 갑자기 돌처럼 떨어졌냐고 묻고 또 묻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무책임한 회피뿐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그 누구도 사고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아내의 유품 하나, 시신 한 구조차 찾지 못했다는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옵니다. 제 가슴은 시뻘건 불덩이를 삼킨 듯 뜨겁게 타오릅니다. 기계 결함인지, 날씨 탓인지, 아니면 말로만 듣던 테러라도 일어난 것인지 알 길이 없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텅 빈 신혼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린이 저를 보며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어 놓습니다. 진실을 알 수 없는 이 답답함은 어느새 거대한 분노로 변해 저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왜 차가운 대지 위에서 그토록 외롭게 눈을 감아야 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워하며 제 이름을 불렀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혀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조사를 비공개로 붙이고 항공사는 보상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아내 돌려내라고.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는 건 경비원들의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제 절규는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고 진실은 저 멀리 구름 너머로 숨어버린 잔인한 나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저는 점점 말라갑니다. 린의 신발이 놓인 현관문을 열 때마다 그녀가 다녀왔어요 하고 들어올 것만 같은 환청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디찬 정적뿐이죠. 사고의 원인조차 모른 채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는 남편의 못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는 이 모순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도대체 하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요? 린이 꿈꿨던 그 짧은 자유가 왜 이런 비극으로 끝나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이후 제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아침이면 린의 빈자리를 매만지며 울다 지쳐 잠이 들고, 밤이면 환청처럼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 깨어나는 지옥 같은 나날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 그 죽음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항공사의 아니라고도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저는 사고의 진실을 단 한 조각이라도 듣고 싶어 매일같이 대사관과 항공사 연락사무소를 제 집 드나들듯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맞이하는 방식은 참으로 잔인하군요. 대사관 로비에 들어서면 직원들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겨우 마주 앉은 담당 직원의 태도는 더욱 과관입니다. 그는 제 눈조차 맞추지 않은 채 서류 더미만 뒤적거리며 아주 기계적인 말투로 내뱉습니다. 박 선생님, 벌써 몇 번째입니까? 사고 조사는 국가 기밀입니다.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란이라니요? 내 아내가 132명의 무고한 생명이 하늘에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남편으로서 이유라도 알겠다는 게 소란이란 말입니까? 제가 책상을 치며 항의하자 그는 오히려 저를 훈계하듯 빤히 쳐다보며 말합니다. 이보세요. 이 사고는 우리 정부가 저지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화풀입니까? 항공사 보상 문제도 그래요.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됐는데 무슨 염치로 보상부터 찾으십니까?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요. 외신에서는 벌써부터 조종사들의 다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그들은 유언비어라며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에 유가족이 접근하는 것조차 철저히 통제하며 아내의 유품 한 점 건네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132명의 목숨은 그저 지워야 할 통계 숫자에 불과한 걸까요? 항공사의 태도는 더 비겁합니다. 처음엔 성의 있게 대응하는 척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피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겨우 연락이 닿으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아내를 잃고 생업까지 포기한 채 진실을 쫓는 저에게 그들은 마치 구걸하는 사람을 대하듯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군요. 한국인 남편이라서 그런가 아주 집요하시네. 적당히 하세요. 당신 아내만 죽은 거 아니니까. 대사관 복도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타국 땅에서 외롭게 눈을 감은 아내의 명예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신혼의 단꿈을 꾸며 비행기에 올랐던 린의 설렘이 이런 무시와 조롱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제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갑니다. 중국 정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블랙박스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조종실 내의 갈등, 그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겁이 나는 것이겠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유가족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저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한낱 힘없는 개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매일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아내와 함께 골랐던 조명이 유난히 슬프게 반짝이는군요. 여보, 나 혼자서도 잘 다녀올 수 있어요. 라며 웃던 린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미안하다, 리나. 못난 남편을 만나서 죽어서도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는구나. 제 눈물은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흘러 귀를 적십니다. 세상은 침묵하고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이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린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누가 그녀의 꿈을 앗아갔는지 밝혀내기 전까지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거대한 침묵의 성벽을 향해 저는 다시 한번 몸을 던지려 합니다. 제 뒤엔 아무도 없지만 아내를 향한 제 사랑만큼은 그 무엇보다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돈도 백도 없는 평범한 한국 남자가 거대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대사관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항공사의 비웃음은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우리가 안 그랬다니까요. 라며 어깨를 으쓱하던 직원의 그 비열한 표정이 잔상처럼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서 저는 과연 린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가슴속 응어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저는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절망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백 포함 글자 수 1. 저는 박민호입니다. 대륙의 차가운 외면과 서슬퍼런 조롱을 뒤로하고 저는 마치 패잔병처럼 고국의 땅을 밟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화려한 조명과 설렘으로 가득 찬 여행객들 사이에서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멍하니 서 있습니다. 린과 함께 이곳을 통과해 행복한 신혼집으로 향했을 그 수많은 상상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갈 기운조차 없습니다. 린이 없는 그 텅 빈 집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린의 신발이 저를 반길 것만 같고 거실에선 그녀가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올 것만 같은데 현실은 차디찬 정적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합니다. 결국 저는 공항 대기실의 딱딱하고 차가운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시금전폐라는 말은 저에게 사치입니다. 물 한 모금조차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린이 그 좁고 어두운 조종실 안에서 조종사들의 이기적인 다툼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을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면 제가 먹는 한 끼 식사가 죄악처럼 느껴집니다. 리나, 너는 그 높은 하늘에서 얼마나 무서웠니? 남편이라는 놈은 그것도 모르고 공항에서 꽃다발이나 들고 있었으니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공항에 활기찬 소음이 잦아들 때까지 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대로 제 심장이 멈춰 린의 곁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웁니다. 대합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지만 제 가슴 속의 응어리보다 차갑지는 않습니다. 텅 빈 눈으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를 마시고 있을 때 제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평소라면 스팸이라 생각하고 받지 않았을 테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묵직한 무게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되십니까?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 재난대응팀입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정부 차원에서 접했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대 국가 중국조차 귀찮아하며 내팽개친 일이고 대사관 직원조차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비웃던 일인데 우리 정부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싶어 오히려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내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먹이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국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외교 채널과 대한민국의 최첨단 수색 기술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사모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이건 국가의 자존심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의지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거짓말 같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에 강력한 항의 서한을 보내고 끈질긴 협상을 벌여 폐쇄적이었던 사고 구역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힙니다. 한국의 최고 숙련된 재난 전문가들과 첨단 수색 장비들이 현지로 급파되고
중국 측이 지형이 험하고 파편이 너무 작아 수색이 무의미하다며 포기했던 그 끔찍한 산악 지형을 우리 대원들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구의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숨죽여 지켜봅니다. 화면 속 우리 구조대원들이 태극마크를 단 유니폼을 입고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가며 흙더미를 손으로 파헤치는 모습에 제 가슴은 다시금 세차게 요동칩니다. 저들이 내 아내를 찾으러 갔구나.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리고 며칠 뒤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민호 씨 찾았습니다. 부인 되시는 린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유품인 결혼 반지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팀장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하얗게 전멸합니다. 찾았다고요? 정말 우리 린을 찾았나요? 그 깊은 골짜기에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통곡을 터뜨립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낯선 땅,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버려졌던 제 아내가 드디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 관리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혼자 싸워왔던 지난날의 서름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국가가 마련해준 특별기를 통해 린의 유골함이 입국하는 날,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지난번 절망에 빠져 밤을 지새웠던 그 공항 대기실이 이제는 아내를 품에 안는 재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태극기가 정중하게 덮인 유골함이 제 앞에 놓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데려와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 됐어. 조국이 너를 찾아줬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유골함을 감싸 안은 제 손끝에 린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국가가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야말로 눈물겨운 기적입니다. 대구의 작은 장례식장, 향나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많은 이웃과 시민들이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건넵니다. 민호 씨, 고생 많았어요. 나라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친 후 저는 린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조종사들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싸움으로 얼룩졌던 그 하늘이 이제는 우리 국가의 헌신적인 도움과 국민들의 정성 덕분에 조금은 더 맑고 투명해 보입니다. 비록 제 가슴 한쪽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시린 구멍으로 남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으려 합니다. 타국의 무책임함과 냉대 속에서 죽음보다 깊은 어둠을 보았지만 고국의 따뜻한 품 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를, 우리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찾아내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아내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줄 수 있게 해준 나의 조국. 그 품이 얼마나 넓고 단단하며 믿음직스러운지 뼈저리게 느끼며 저는 린의 마지막 미소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제 린은 차가운 타양의 흙더미 속이 아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이곳에서 평온한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는 날까지 저는 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꿋꿋하게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리나, 이제 편히 쉬렴. 내 뒤엔 늘 이 나라 대한민국과 내가 있을 테니까. 린과 함께했던 그 짧고도 찬란했던 신혼의 시간은 이제 제 가슴속 깊은 곳에 화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자리에 새롭게 돋아난 것은 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경외심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안도감입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텅 빈 거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군요.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린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리나, 이제 정말로 안심해도 돼.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나라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름조차 낯선 타국 땅에 거대한 장막 뒤에 숨겨졌던 진실. 조종사들의 이기적인 다툼이 빚어낸 그 비극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던 차가운 대륙의 태도에 저는 인간에 대한 환멸마저 느꼈었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며 비릿한 미소를 짓던 그들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끌어올려준 것은 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서라도
끝까지 수색의 권리를 요구했고 우리 기술진은 세계가 감탄할 만한 정밀함으로 린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내 국민을 내 품으로 데려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 하나로 그 험한 산을 타고 흙더미를 뒤진 우리 대원들의 땀방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 대한민국의 품격이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국격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그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나라.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고맙고 눈물겹습니다. 린 역시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겠지요. 자신이 선택한 이 나라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박민호 씨와 린 씨의 가슴 아픈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8,800m 상공에서 벌어진 예기치 못한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대하는 극명한 두 나라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타국의 무책임함은 우리에게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났던 것은 바로 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헌신이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화려한 경제 지표가 아닐 겁니다. 내 국민이 어디서 어떤 일을 겪든 국가가 반드시 나를 찾아내고 지켜줄 것이라는 그 단단한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소명임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일구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이토록 든든한 국가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국민의 시신을 찾기 위해 국경을 넘고 산을 뒤지는 이 수준 높은 시스템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오신 그 끈기와 책임감이 국가의 DNA가 되어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끝내 진실을 인양해내는 나라,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박민호 씨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욱 밝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으셨던 국가에 대한 고마운 기억이나 지혜로운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뒤에는 항상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와 여러분이 세우신 위대한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